네, 안녕하세요. 하나의비인후과병원 전문의 이종익입니다. 오늘은 코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코뼈가 다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유리문이 있는데 그냥 걸어가다가 부딪힌 분들도 있고, 아니면 주로 또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주시다가 아이들 머리에 코를 세게 부딪혀가지고 골절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고 나서 좀 넘어지신다든지, 아니면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코뼈가 부러졌을 때 증상은 코가 많이 아프고요, 많이 붓고, 심하면 거울로 봤을 때 좀 비뚤어져 보일 수도 있고요. 코피도 많이 나고 코막힘도 생길 수 있고, 증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코뼈가 막상 부러진 게 의심이 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코니까 이비인후과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도 있고, 코뼈가 부러져서 모양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성형외과를 먼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코뼈니까 정형외과를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먼저 코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를 만져보시면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는 뼈가 아니라 연골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쪽은 좀 딱딱하죠. 여기가 이제 코뼈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얼굴에서 3차원적인 구조, 이렇게 앞으로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뼈가 다쳐서 모양이나 이런 게 좀 바뀌게 되면 인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이제 딱딱한 물체가 와서 부딪혔을 때, 사실 연골도 골절이 있지만 확률로 따지자면 딱딱한 뼈가 연골에 비해서는 더 쉽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코 해부학 사진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위쪽은 단단한 뼈고 아래쪽은 이제 말랑말랑한 연골인데, 주로 골절은 위쪽 단단한 뼈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이 저희 이비인후과에 오시면 먼저 바깥에서 모양을 한번 보고요. 이제 앞에서도 보고 이렇게 옆에서도 봐서 휘어지거나 함몰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손으로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촉진을 해서 만져가지고 골편 같은 게 움직이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코막힘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니까 코 안을 내시경으로 봐서 코뼈 골절 말고 콧구멍 두 개를 가운데에서 나누는 비중격이라는 구조에도 골절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은 코를 옆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 보시면 이제 가운데 보이는 이 넓은 부분이 비중격이라고 해서 콧구멍을 양쪽으로 나누는 구조물이고, 위쪽에 코뼈와 연결돼서 아래쪽에 있고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큰 압력이 발생을 하면 코뼈 골절에 동반돼서 비중격에도 골절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이제 영상 검사를 위해서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이제 비골 골절의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죠. 이 사진은 여러 가지 코뼈 골절의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가져온 그림인데, 제일 왼쪽 위는 부러졌지만 위치 변화가 없는 거, 그 옆은 한쪽만 부러져서 함몰된 거, 그리고 두 번째 줄의 왼쪽 사진은 함몰되고 가운데 비중격도 좀 골절이 있는 경우고요. 그 오른쪽 사진은 양쪽 다 골절은 있지만 비중격은 괜찮은 거. 맨 아랫줄 보시면 양쪽 다 골절이 있고 비중격도 골절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가장 안 좋은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분쇄 골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여러 가지 골편들로 이제 함몰되듯이 이제 부러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CT를 찍으면 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어떤 형태에 속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소아는 이제 부러진 직후에 일주일 내에, 그리고 성인은 약 2주 안에 뼈가 다시 붙기 전에 폐쇄 정복술이라는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골절이 확인되면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쇄 정복술, 두 번째는 수술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폐쇄 정복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작지만 끝이 넓적한 이런 기구를 코 안에 쭉 넣어가지고 주저앉은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올려주고, 바깥에서 모양도 봐가면서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비중격이라고 해서 콧구멍을 나누는 칸막이가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집게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절개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수술 시간은 약 10분 내외, 그리고 소아나 뭐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소 마취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골절 형태의 사진인데요. 간단한 골절은 폐쇄 정복술로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들처럼 비중격 골절이 동반된 경우나 이 사진처럼 분쇄 골절이 일어난 경우는 폐쇄 정복술의 성공률이 간단한 단순 골절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가 좋으면 사실 이제 폐쇄 정복술로 치료는 끝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생활하시다가 코 막힘이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코 모양이 폐쇄 정복술 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다시 비뚤어져 보인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때 수술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드물겠지만 뭐 코뼈를 다치기 전에 뭐 어떤 이제 코 모양이나 이런 이제 외비 이제 성형 수술 같은 거를 생각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비골 골절된 상황에서도 사실은 뭐 폐쇄 정복술보다는 성형 수술을 먼저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폐쇄 정복술은 간단하게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다친 직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코 모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막 다쳤을 때는 폐쇄 정복술을 먼저 시행을 해서 응급처치 비슷하게 모양을 좀 다시 한번 잡아보고요. 그 상태에서 괜찮으면 그대로 지내시고 추후에 어떤 모양이나 코막힘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저희 이비인후과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은 이제 서울 유일의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으로서 비골 골절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신다면 말씀드린 내용과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환자분한테 좋은 치료인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